안녕하세요. 데니바 원장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와 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와 절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을 정확한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와 절이란 표현이 아주 많이 앞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 같은 경우는 한자로 표기되면 바로 글귀 구입니다. 그 다음에 절 같은 경우는 자, 마디절이란 표현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가야 됩니다. 구라는 것은 우리가 phras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clause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구와 절을 표현하고 정의를 내릴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만 가지고는 구다, 절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바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 즉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그 덩어리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다라는 것은 구와 절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단위 속에서 관계를 보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으면 구덩어리, 그 다음에 있으면 절덩어리, 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 전제 조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야 된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다. 그 둘과의 관계가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냐, 있냐. 이것이 바로 구와 절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 덩어리라는 것이 기능으로 봤을 때 명사 상당, 명사로 쓰이면 명사구,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구, 부사로 쓰이면 부사구라고 표현하고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명사절,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절, 부사로 쓰이면 부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역할하는 구덩어리입니다.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명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자, 요것이 바로 명사구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 쓰임을 보고 이것이 명사구 덩어리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bird fly in the sky입니다. 자, the bird 주어가 났습니다. 자, fly 서술어 동사가 나왔고요. in the sky. 자, 이렇게 수식어 M으로 보겠습니다. 장소 수식어죠. 즉 장소 부사 어구가 됩니다. 해석은 그 새는 날고 있습니다. 납니다. 하늘에서 날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the bird인데요. the bird 할 때 이 the는 정관사라는 형태의 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bird는 명사란 단어지요. 그래서 정관사 the와 bird라는 형태의 이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룹니다. the bird 자체가 명사구 덩어리입니다. 문장 내에 주어로 사용됐죠. 그죠? 주목보로 쓰였다. 명사구가 오케이. 그러면 명사구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to master English is not easy입니다. 그럼 to master English라는 이 표현을 보면 to부터 시작해서 세 단어죠. to master English. 그러면 이때 to 부정사라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지만 그러면 to 부정사라는 형태의 이 구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주어로 사용됐죠. 명사구로 쓰였네요.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구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to master English,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that, easy 형태의 주격보호로 나왔네요. 궁극적으로 보면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명사구로 쓰였다. 세 번째 문장.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입니다. 내 취미는 문장 주어고요. 이 자체도 명사구로 볼 수 있죠. my, 소유격 대명사 my가 형용사처럼 hobby를 꾸몄습니다. 이것도 덩어리가 명사구. 그 다음에 listening to music입니다. 이때 listening to music이라는 형태가 세 단어가 되겠죠. 근데 음악을 듣는 것, 이걸 바로 동명사구 덩어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해서 주격 보어 자리에 왔다. 요 말을 정확히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I don't know what to do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할 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what to do라는 것이 문장 내에 이 know라는 타동사의 그죠?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뭐를 모르는 대상이 무엇이냐? 목적어가 what to do다. 그러면 what to do는 의문사, 투부정사 구조로 해서 해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문장 내에서 목적어 자리에 왔고요. 의문사, 투부정사, 구 덩어리가 명사, 구로서 목적어 자리에 왔다. 이것이 정확한 문장 성분 구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그렇게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쓰임에서 이 주황색 밑줄 친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명사 구로 사용된 거, 요거는 자, 추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구는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 덩어리. 너무나 쉽죠, 개념이. 자, 형용사구가 명사 수식어. 앞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보어. 요렇게 수식어와 보어 기능, 즉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어와 보어에 기능한다? 그러면 형용사 구 덩어리입니다. 예문 볼까요? The book on the desk입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상당 어구를 전명구라고 명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상당 어구가 문장 내 쓰임을 봤더니 앞에 있는 the book이라는 형태의 자, 명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면 the book은 명사구니까 문장 주어로 왔고요. on the desk는 수식어인데요. 바로 형용사적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로 사용된 거예요. 전명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on the desk는 기능상 형용사 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is mine, 내 것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She has many books to read 입니다. 여기 동사 나왔죠? 자, many가 복수 꾸며줍니다. 형용사적 수식어, 복수 명사인데요. 가지다의 목적어 자리네요. 그죠? 그런데 이때 to read라는 형태의 to 부정사 어구 두 단어잖아요. 그죠? to 부정사 어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books를 꾸며줍니다. 해석은 뭐뭐할 뭐뭐하는니까 읽을 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수식어에 해당된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she has many books to read 할 때 to read가 뒤에서 꾸며졌구나. 요 to read는 형용사 구다. The man uses a new pen made by Bob입니다. 보세요. The man 주어져 uses 동사입니다. 사용하고 있대요. The new pen을 새로운 펜을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근데 made by Bo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밥에 의해서 만들어진 펜. 밥이 펜을 만드나 보네요. 그러니까 made만이 아니라 by Bob이라는 형태의 수식어가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 구로 사용됐다. 형용사 구인 기준이 뭐다? 뒤에서 앞에 있는 펜 명사를 꾸며주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바로 형용사적 수식어구, 과거 분사 구 덩어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The baby is sleeping on the bed. 자, sleeping on the bed라는 형태의 현재 분사형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baby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ing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on the bed는 전명구가 이 sleeping과 함께 더해져서 길어졌죠. 이 친구는 뒤에서 후치 수식. 그 다음에 자, 요게 the baby 주어고요. 쪼로록 여기 동사 나옵니다. the baby가 주어니까 is 단수죠. 자, my son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구는 마치 명사 수식어나 보어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자, 형용사 구에 해당되겠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요거 잘 세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부사구는 부사 역할하는 구 덩어리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사구는 자, 동사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사 수식해주고요.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시간, 원인, 조건, 양보, 목적, 정도 이런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부사더라. 근데 구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럼 예문 볼까요?
They are sitting on the sofa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문장의 전치사구가 맥락 속에서 그들은 앉아 있대요. 근데 어디에? 소파에 앉아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on the sofa는 바로 부사적 수식어 구, 전명구가 부사처럼 쓰였다. 장소 부사구로 쓰였네 라는 뜻입니다. She went out. 나갔대요. 근데 뭐 하려고 나왔다? To find her dog입니다. 그녀의 개를 찾으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이네요. 수식어야 됩니다. 부사적 수식어야 되겠죠. 해석은 목적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 기능 중에 목적은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고 배울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장 대표성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I'm so happy to meet you 입니다. 자, 문장 꾸져서 so가 happy 꾸며줬고요. 이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기분이 해피해, 너무 좋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능들이 어구들이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데 요 어구들이 덩어리로서 부사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명사절을 볼까요? 자, 명사절은 명사 기능한 절덩어리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이름 타이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이 풀어 쓴 말들을 함축적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명사 역할하는 절덩어리가 자, 문장 내에서 아까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예문 가겠습니다. 예문 보세요. That she bought a car was not true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장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로 쓰였네요. 주어 자리에 대절 정체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문장 내에 자 주어로 쓰였고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격 보어 나왔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자면 그녀가 자동차를 구입했다라는 사실의 접속사입니다. 자, 그녀가 명사절 접속사 대스로서 여기까지가 자 완전절의 형태, 그렇죠? 완전절을 취해서 맥락 속에서 명사 기능, 즉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 기능을 했다라는 뜻이고 해석은 그녀가 자동차를 샀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에서 자 여기 if는 주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whether가 나왔고요. 접속사입니다. 뒤에 절덩어리 또 나왔죠. 여기 보면 자 주어 동사 절이죠. 주어 동사 절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그가 잘생겼는지 아닌지는 입니다. whether는 해석상 뭐뭐인지 아닌지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가 동사고요. very important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부사 very가 나왔고요. important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생겼냐 안 잘생겼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입니다. 이 문장을 봤더니 보세요.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왔습니다. 몰라요. 나는 몰라요. 뭐를 몰라? 이 목적어 전체 덩어리를 몰라요. 근데 who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을 보세요. 해석은 누가 창문을 깨뜨렸는지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이때 wh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구가 나왔습니다. 간접 의문은 의주동인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서 who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의주동인데 여기 who가 나왔는데 뒤에 이상한 바로 동사 나왔네요. 이 친구가 의문사이면서 문장 여기 절 속에 주어로 쓰였고 여기가 동사 나왔잖아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해당된다. 해석 자체도 누가 창문을 깼었는지 나는 몰라요. 이런 문장 구조로 됩니다. 목조로 나네요. 그 다음에 what I want is to swim in the ocean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 주어로 왔죠. 주어로 쓰니까 what절이 명사절로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 주격 보어절이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절, if나 whether절,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절 이것이 명사절 대표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용사절이 있겠죠. 맞습니다. 회용사절은 당연히 명사 수식어와 보어 기능한대요. 절덩어리가 이런 기능한대요. 회용사 기능한대요. 그러면 볼게요. 근데 사실상 회용사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절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 예문에 보면 This is a book입니다. 요게 이제 물론 나중에 관계대명사 파트로 가면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that I bought in the shop입니다. 보세요. that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주어 나왔고 bought 나왔고 in the shop.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빠졌네요. 얘가 목적어 기능해주네요. 접속사 기능해주네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터 여기 샵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기능한다. 자, 보세요. 문장의 주어 동사인 절덩어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뭡니까? 형용사 수식. 형용사죠. 명사 수식어로서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M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he knows the time입니다. he knows the time 할 때 time이 선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when she left her house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녀가 그녀의 집을 떠난 시간, 그거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 when이라는 것은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옵니다. 완전 절이 옵니다. 그녀가 그녀의 집을 떠났다. 삼형식 구조의 완전 절이 왔죠. 즉 그녀가 그녀의 집을 떠난 그 시간, 이 타임을 그는 알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 구조, 이것이 바로 명사 수식어의 기능이다. 형용사적 기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부사절. 부사절은 절덩어리가 부사 기능하는 거네요. 그럼 부사절이 이렇게 동사, 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이면서 동시에 시간과 원인, 조건, 양보, 목적, 양태 이런 기능으로서 의미로서 사용되는 절덩어리를 바로 부사절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문 봅시다. Tom couldn't read it. 한번 끊어볼게요. When he was young입니다. 자, 여기서 왜 끊었냐면 문장 내에서 주절에 해당되는 주어 Tom couldn't read 동사 it 목적어 이미 완전절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주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종속절, 종속된 절, 그죠? 자, 요거 우리가 접속사 파트나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게 부사절인지만 모양만 맛배기 보여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when he was young 해석은 뭐뭐 할 때 시간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탐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는 사실상의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는 삼형식 구조네요. I can finish it 입니다.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네요. 뒤에 절 나왔죠. You help me.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났을 때 마찬가지로 이 종속절의 형태는 바로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그죠? 원인 부사절에 해당되니까 종속 부사절이니까 부사적 수식어다. 그 다음에 if you are healthy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you can do anything. 뭐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종속절입니다. 여기 뒤에가 주절이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though she was young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양보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뒤에 절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 나왔고 그 다음에 콤마 그녀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녀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었다. 해결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리니까 못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냈다. 양보입니다. She talk.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네요. 자, 그래서 마치 그녀가 a little girl. 아주 작은 소녀인 것처럼 말을 하다. as if 접속사고요. as if 가정법 과거의 형태이지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사 기능하는 절로 볼 수 있고요. He studied hard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종속 접속사네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합격 통과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자, so that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소댓 자체를 한 덩어리로 한 단어로 인식하시고 접속사를 인식하시고 뒤에 절이 나왔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자면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되는 부사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 맥락을 보세요.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문과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자면 문장 내에서 구와 절이 사용되는 핵심은 뭐다? 바로 구덩어리와 절덩어리라는 말을 표현할 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뭐여야 된다?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냐? 주어 동사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구덩어리, 절덩어리, 쓰임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쓰임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앞으로 문법을 공부해 가면서 문장을 분석해 나갈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용어, 핵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쓰이는 원리, 이거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구화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